네, 고고맨이랑 오늘 당구를 치러 왔습니다. 여기 사파이어 당구장인데 열었네요. 며칠 전에는 안 열었는데 열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의 강력한 봉쇄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당구장에 와서 당구를 칩니다. 오랫동안 안 쳐서 아마 당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고고맨도 마찬가지네요. 베트남 당구장은 처음 제가 여기를 접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크고 사람들도 거의 이런 음악 소리들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다 보니 큰 소리로 또 고함을 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당구를 치는 모습에 약간 적응이 안 됐었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오래 살았다고 당구장에 들어오면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당구만 이렇게 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잘 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일부 당구장은 여기 서 있는 아가씨처럼 도우미가 있는 당구장이 꽤 있습니다. 도우미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렇게 당구 치는데 옆에서 말도 걸어주고 또 술도 같이 마셔주고요. 그리고 점수도 하얀 보드판에 직접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당구를 치러 오는 목적도 있지만은 더 큰 목적이 술을 이런 먹기 위해서 오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특히 베트남 이렇게 아저씨들은 한번 치게 되면은 다 같이 맥주를 한잔 하고 또 치게 되는 그런 베트남 룰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오게 되면 이렇게 아가씨들이 와서 이런 걸 해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당구를 여기에 치러 많이 왔지만 보통은 도우미 아가씨 없이 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우미 아가씨들에게 부탁을 하면 이렇게 기록을 좀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술을 시키고 하게 되면은 주로 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술을 시키는 곳과 술을 시키지 않은 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도우미 아가씨들은 술을 먹고 있는 테이블에 같이 이렇게 얼음도 넣어주고 또 안주도 더 시켜주고 또 같이 마셔주기도 하면서 술을 드시는 손님 옆으로 와서 이렇게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술을 안 마시더라도 그냥 와서 점수 좀 이렇게 체크해줘 라고 하게 되면 체크를 해주고요.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는 팁을 조금 줘야겠죠. 그래서 그 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이 안 준다고 해서 뭐라 하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안 계셨던 분들은 적당한 선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금액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베트남 사람들이 주는 적당한 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는 항상 10만 동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를 주고 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하고 기억해주고 다음에 왔을 때도 인사를 하고 항상 또 체크를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테이블에서 도와주고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V라고 하네요. VY. 베트남에 V라는 여성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19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일했으니까요, 18살부터 일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18살부터 성인입니다. 우리나라 만 나이와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성인이 되자마자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부침성도 좋고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대화를 시도하고 애교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이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을 잘 걸어주고 부침성이 좋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저씨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오게 되면 아가씨들과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나 물어보는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 친구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3, 4년 정도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산 기간에 비해서 베트남어를 좀 못한다고 느꼈는지 왜 베트남어를 배우지 않는가를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어 배우는 게 어렵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고정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를 맞춰보라 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죠.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나이가 약간 좀 어리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를 맞춰보라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센스 있게 좀 많이 낮췄겠죠. 그래서 고고맨의 나이는 30살, 저는 3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고맨이 올해 43입니다. 그래서 43살이다 라고 하니까 이 친구의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우리 아빠의 나이하고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은 여기 다낭에 같이 산다라고 합니다.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23살, 4살 때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의 나이는 보통 많아도 한 22살 정도까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어릴 때 어린 아가씨들이 많이 당구장에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당연히 여기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가씨들을 좋은 직종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뭘 하느냐 물어보게 되면 당구장에서 일한다 라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투잡으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낮에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또 밤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도우미도 하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초창기에도 여기 이 당구장에 와서 도우미 아가씨랑 이렇게 촬영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도 제가 V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을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유튜브에 맨날 저만 나오는 것보다는 베트남 아가씨들이 나와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와 이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 같이 한번 하자라고 하고 이틀 후에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와서 식사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식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한식 뭐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니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치찌개를 우리처럼 밥하고 같이 먹지를 않고 짠 김치찌개만 계속해서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고기도 같이 사주고 했었는데 그 친구는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갔고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언니랑 네일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나라의 카톡과 비슷한 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근황을 올리는데 계속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우미 아가씨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젊을 때는 이런 곳에서 일을 하지만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여기에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직종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또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고 하더라도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숨기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베트남에서는
나쁜 인식의 그런 직종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보통 보면은 직업들을 선택을 할 때 너무 귀천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물론 좋은 인식의 직종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부끄러운 직종, 이런 것들은 아닌 걸로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살아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고구매가 와서 당구를 치고 있는데요. 고구매는 150을 칩니다. 저는 200을 치고요. 오늘 이제 둘이서 세 판을 쳤는데요. 첫 판은 제가 이기고, 둘째 판은 고구매는 이기고, 그리고 결승에서는 제가 이겼습니다. 보통 베트남에서는 사구가 없습니다. 뭐 공을 4개를 달라고 하면 주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공을 1개 더 갖다 준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곳도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사구를 아예 치지를 않습니다. 공을 무조건 3개 가지고 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3개 가지고 치는데 쿠션볼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제 룰에 따라서.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공을 3개 가지고 치지만 우리나라의 사구 룰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많이 맞추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수지가 조금씩 틀리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당구비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싼 편입니다. 이곳이 다낭에서는 당구비가 비싼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시간에 얼마냐면 6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에어컨이 없고 오픈되어 있는 이런 도우미 아가씨들도 없는 당구장 같은 경우는 보통 3만 동, 1,500원, 조금 더 좋은 곳은 뭐 4만 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낭에서는, 베트남의 당구장, 로컬 당구장에서는 시간당 1,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이런 당구비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하더라도 여기 와서 안주를 시키고 맥주를 마시고 우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당구비가 한 2시간 넘게 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쳐서 잘 못 쳐서 한 3시간 가까이 쳤는데 당구비하고 술값하고 다 쳐서 한 30만 동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하고 안주하고 이렇게 다 먹고 하는데 3시간 정도 하면 그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우리를 도와준 B는 성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당구 치는 동안 계속해서 말도 걸어주고, 또 한번 치고 나면 한국 사람들을 조금 만나봤는지 이렇게 나이스라고 이렇게 외쳐주기도 하고, 또 나갈 때 되니까 이렇게 문화까지 배웅도 해주고 합니다. 팁을 오늘도 10만 동 5,000원을 줬습니다. 상당히 좋아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네요. 당구를 다 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매력적인 생활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지인들과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또는 이렇게 취미생활로 당구도 한 판 치고, 못하는 술이지만 술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생활들이 베트남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베트남에 와서는 이상하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만나서 한국에서는 계속 지인들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지 고민들을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여기서는 크게 고민 얘기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동화되어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여기에 생활할 정도가 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너무 먼 미래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주 먼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단점도 있지만, 또 이제 너무 지금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거에 만족하고, 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하게 되면 조금 만족하고 남아있는 이런 생활들, 삶들을 조금 하루하루 즐겁게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든 고민이 다 있죠. 제가 알지 못하는 이 베트남 사람들의 고민도 많이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조금 평화롭게 보이는 게, 오늘은 더더욱더 평화롭게 느껴지는 게 저의 마음 상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